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공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두구두구두구두 뿅, 바로 이렇습니다. 어학원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맡겨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게 이제 과연 맞느냐, 혹은 이제 엄마표로 나도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영어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많이들 드셨을 거예요.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 아닙니까?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유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초등학교 1, 2때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하고 보통 3, 4때, 5, 6 무슨 말이냐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뭐 나는 초등학교 시작됐고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아이가 영어가 시작이 되니까 그냥 1, 2학년 때부터 조금씩 놀듯이 보내자. 이런 분들 계시고 3, 4학년 때 애가 이제 영어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보내자. 혹은 그쵸, 애가 학교에 가서 뭐 그동안 집에서 대충 놀렸는데 학교에 막상 가보니까 엄마 나 영어 못 알아듣겠어,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3, 4학년 때 보낸다든지, 혹은 5, 6학년 때 중학교 이제 들어갈 때 됐으니까 천천히 이제 입시 영어도 좀 시켜야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3마디 정도 나오고요. 1, 2학년 때 들어가는 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3학년이 있으니까 시켜야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죠, 그죠? 영유를 이렇게 만약에 좀 이제 보냈다라고 하면, 영유의 포스트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따라오는 거 차원에서 그거랑 연관된 영유 다음에 이제 끌어오는 어학원에 이제 1학년, 2학년 이렇게 쭉 이렇게 3, 4 이렇게 연계되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나, 이렇게 한 타이밍, 두 타이밍, 세 타이밍 중에서 과연 나는 어떤 타이밍에 지금 승차를 하는 건지 그거 시기적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성하고 이런 게 좀 맞지 않고 그냥 뭐 애들 친한 애들 다니니까 다닌다, 이런 식의 좀 애매한 목표는 아이도 부모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이게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효율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고요. 어학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돈을 주고 돈을 내고 요거라 보시면 돼요. 시스템을 빌린다. 즉 어학원 안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을 빌리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내고 시스템을 빌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잘 모른다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크죠. 그래서 반드시 어학원은 이 시스템이 결국은 돈인 겁니다. 요 안에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강사들일 수도 있고요, 커리큘럼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 강사, 커리큘럼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요거를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편중해가지고 커리큘럼만 본다든지 어떤 일타 강사가 있다, 뭐 잘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뭐 시설이 괜찮다, 위치가 가깝다, 요것만 보는데 이 세 개를 반드시 배우자.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공통적으로 해서 유불리를 명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죠? 너무 멀어가지고 뭐 학원은 좋은데 너무 멀어도 힘들고요.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도 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강사가 일타 강사가 있다고 했는데 학원이 이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직률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제 주위에도 지인들 많이 있는데 좀 하다가 많이 이제 만약에 힘들다, 물론 오래 계시기도 하지만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일타 강사 믿고 왔는데 그 강사가 딴 데로 이적을 해버렸다,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근무를 거기서 쭉 해왔는지, 혹은 그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리큘럼 보세요. 왜냐면 이게 커리큘럼만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다 좋아 보여요. 다 있어 보이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요 지향점이 뭐다라고 하면 철학을 보면 막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리큘럼은 쉽게 말해서 이쁘게 포장을 해놓은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포장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이제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상품을 팔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 요거 세 가지를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는지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혹은 아이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혹은 배우자는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총대를 메고 보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 놓고 아이한테 책임을 묻거나, 그쵸? 왜, 여보, 당신은 이제 내가 할 때 말리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좀 많이 힘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학원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은 거의 방치하고 똑같습니다. 방치.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돈을 냈으니까. 하지만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교육 주체로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을 어학원을 다니는 중에도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중간중간 하셔야 됩니다. 교육 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티칭을 여기 맡겼지만 절대 주인의식을 잊지 마시라. 자, 이렇게 되죠.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거죠. 시스템을 이제 집에 장착하는 겁니다. 그쵸? 시스템. 요런 시스템이 있겠죠? 요거를 이제 집에다 장착하려고 하는데, 집이라는 시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편안한 곳이죠. 그죠? 편안한 곳입니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가 좀 만약에 좀 경쟁을 좀 두려워하고, 좀 불안한 감이 많다. 그런 친구들은 엄마표 영어 같은 게 되게 효율적이겠죠. 근데 애가 경쟁적인 걸 좋아해. 그쵸? 그런 걸 좀 즐겨.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학원이라는 시스템이 더 잘 맞겠죠. 결국은 아이를 바라볼 때 선택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결국 이제 시작은 이제 시스템을 집에다 장착하는 거니까 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제가 엄마표 영어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쵸?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즉 루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조금 줄일게요. 이거 이 정도.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거죠. 하루의 어떤 분량. 애를 어떻게 과연 분량을 채울 것인가. 가령 이제 소리 노출이든 DVD 시청이든 아니면 그림책 읽기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량을 좀 할 것인가. 그쵸? 분량. 처음에 이제 분량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분량을 조금씩 이제 가랑비 옷젓듯이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애가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향성이겠죠. 방향성. 그냥 소리 노출을 가다가 파닉스를 해서 그쵸, 기초 읽기를 하다가 읽기 조금 더 좀 올리다가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식으로 잘 되면 말하기 쓰기와 같은 이제 아웃풋 이런 식의 방향성이겠죠. 그쵸? 그래서 분량으로 애가 이제 소리부터 조금씩 올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파닉스 살짝 걸치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기본 단어들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일치시키는 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애가 좀 기초 읽기 같은 거, 파닉스 리더스든지 이런 것들 살짝 뿌려가지고 하고, 그림책 같은 거 계속 읽어주면서 활자고 읽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읽기로 이렇게 갈아타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어떻게 애가 읽기가 잘 되고 듣고 따라하기도 조금씩 녹이면서 분량을 어쨌든 다른 과목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사이에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좀 되고 나서는 사실은 말하기 쓰기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지점에 대해서 너무 강박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엄마표를 하든 일단은 위에서 말했던 어학원을 하든 아웃풋은 여전히 힘든 지점이에요. 다만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이 있고 선생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뱉으니까 아웃풋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늦었다고 해서 이게 뭐 위에 있던 어학원보다 훨씬 늦고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조금 표현이 늦지. 하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애가 저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뒤에 가서 계기만 마련해주면 이렇게 터지게 돼 있고요. 말하기 같은 거는 청 안 되면 그렇죠. 애가 너무 말하고 싶어하고 엄마한테 자꾸 툭툭 건들면 엄마가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나 영어도 못하는데 그럴 때는 그렇죠. 화상 영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역시나 유불리를 잘 찾아서 선택을 해서 그것도 이제 전체 분량 안에다가 이렇게 잘 녹이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결국은 애의 어떤 영어 정서를 해치지 않고 얼마나 루틴을 잘 돌리느냐, 그게 이제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커팅을 해가지고 최적화해가지고 애가 분량에 질리지 않으면서도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그리고 쓰기 같은 것도 사실은 읽기 거의 뭐 그림 일기에 단어 베이스로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됩니다. 단어 하다가 나중에는 문장 필사 같은 거
한두 문장 정도. 왜? 독서가 계속해서 늘어가니까 그 정도로 하고 하다 보면 애가 점점 어때요? 글밥이 자꾸 이렇게 늘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그죠? 고학년이 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그죠? 문법이라든지 단어 같은 거 한번 짚어주면서 애가 이제 모르는 지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게 맞겠구나. 그럼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거예요. 보통 그걸 위기로 많이 판단하는데, 아, 애가 지금 경험을 막 이렇게 좋은 걸 쌓았는데, 이게 학원에 비해서는 총체적인 커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포스키를 총체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쁜 구멍이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한 구멍이기 때문에 얘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했구나 외우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문법을 시키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중학교 영문법을 초등이라고 해가지고 내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시키지 마시고 진짜 초등 영문법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깨알 소개를 해드리면 내가 이런 식으로 홍공 초등 영문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 4학년 이 사과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박책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그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애들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3, 4학년 때 한 번쯤 보면 지금 하는 독서라든지 이런 거 하고 전혀 방해를 주지 않고 투트랙 잘 깔 수 있고 5, 6학년 때 보는 문법이라는 것은 진짜 이거는 중학교 영문법 이것도 홍공에서는 그쵸 기초 영문법 레벨 1, 2, 3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엄마표 영어냐 어학원이냐 그쵸 결국은 이 시스템을 빌린다 혹은 내가 집에 안착 시킨다 요거의 차이니까 반드시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내 돈 내산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분량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아이를 잘 관찰하면서 조금씩 틀어주면 그리고 이미 많이 했던 선배들이 또 계십니다. 예전처럼 굉장히 힘든 시기는 아니에요. 방향성을 잘 유지하시면 되는데 실패하지 않게 해서는 결국은 아이의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마중물로 삼아서 쭉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거의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이런 식의 개념을 하나하나 좀 잘 체크하시면서 계획을 하면 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엄마표 영어하고 이제 어학원에 대해서 유불리를 알아봤습니다. 어느 한쪽을 저는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진 않고요. 각자 가정에 처한 상황 그리고 뭐 장점, 뭐 강점이라든지 어떤 약점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이의 눈망울을 잘 바라보면서 선택을 잘 하십시오. 결국은 뭡니까? 인생은 B, C, D. 바로 B, birth. 그리고 D, death. 그죠?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hoice. 바로 뭐다?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셨다면 그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홍공 후짜!